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제3절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메타 모델에 대하여 학습하겠습니다. 지난 제2절에서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발전과 조직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성숙도를 평가하는 CMM과 CMMI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제3절에서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메타 모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제3절인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메타 모델에서는 첫째, 조직을 전체 시스템 관점에서 보고 이러한 조직의 시스템적 사고방식과 사일로 사고방식에 대하여 학습하겠습니다. 둘째, 마이클 포터의 가치사슬과 럼러의 성과 프레임워크에 대하여 학습하겠습니다. 셋째, 수직 조직과 수평 조직에 대하여 학습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경영 환경의 변화가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동양과 서양 철학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의 현상을 부분이 아닌 전체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 동양의 철학의 특징이며 이는 신체의 전체적 균형을 강조하는 동양의학을 통해서도 드러나는 사상입니다. 교재 25쪽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처럼 부분이 아닌 전체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시스템 사고, 즉 시스템 띵킹이라고 합니다. 사회학 분야의 대표적 학자가 피터 셴게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조직, 유기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이들 시스템은 서로 영향을 주며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 시스템적 사고방식입니다. 시스템 사고와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를 확증해 나가면 가정, 사회, 기업, 나아가 국가의 차원을 넘어 전 지구적 작동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을 가장 단순하게 도식화한 것이 슬라이드의 그림입니다. 어떠한 시스템이라도 입력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입력을 처리하며 출력으로 나타내며 출력은 피드백이 되어 입력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오래 유지되기 위해서는 동적으로 평형을 유지하고 상호 의존해야 합니다. 조직의 의사소통에는 이러한 시스템적 사고를 저해하는 현상이 발생하곤 합니다. 조직은 기능상 수평조직과 수직조직으로 구분됩니다. 수평조직은 연구개발, 생산, 영업, 유통처럼 서로 분리된 기능조직, 즉 부서를 말하며 이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수평적 의사소통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하나의 기능조직, 즉 부서에서 고객과 부서의 최고 의사결정권자 사이의 일련의 의사소통을 수직적 의사소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직 간의 수평적 의사소통이 말 그대로 수평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데 있습니다. 즉 부서 간 이기주의 또는 부서 간 갈등 등의 원인이 되어 부서 간의 수평적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을 자일로 효과라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회사 전체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고 단위 기능 조직, 즉 부서의 차원에서 생각하는 자일로 싱킹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자일로 싱킹은 분화되고 통제력이 분산된 모든 조직에 상존합니다. 특히 자신이 보유한 데이터를 권력의 원천으로 여기고 타 부서와 협력하지 않고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것은 많은 조직들에게서 발견됩니다. 여러분 각자 여러분 주위에서 이러한 자일로 싱킹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조직의 구조 내에서의 어떠한 활동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적 의미의 프로세스에 대한 이론은 마이클 포터의 가치사슬 이론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의 활동은 주활동과 보조활동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주활동은 구매 및 물류 투입 활동, 생산 및 운영 활동, 물류 산출 활동, 마케팅 및 영업 활동, 그리고 서비스 활동 등으로 구성되며 기업의 전반적인 활동은 원자재 투입을 통해 고객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으로 부가가치 창출 활동이 비즈니스 프로세스라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 활동은 기업의 주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는
활동들을 의미합니다. 마이클 포터는 슬라이드의 그림과 같이 물류 기업의 예를 들어 그림의 하단부에 기업의 주 활동을 나열하고 활동들을 그림의 화살표의 방향으로 연결되는 하나의 프로세스로 표현하였습니다. 또 그림의 상단부는 기업의 주 활동들이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관리 역할을 수행하는 보조 활동들을 구분하여 표현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슬라이드는 마이클 포터의 가치사슬 이론을 그림으로 모형화한 것입니다. 그림의 왼쪽 부분에서 원재료 및 자재 등이 투입되어 주 활동을 거치면서 저장과 가공, 유통과 판매 및 서비스 활동 등의 주 활동이 수행되고 이러한 주 활동을 지원하는 인사관리, 기술개발, 구매 활동 등의 보조 활동에 의해 기업의 궁극적 목적인 이윤을 실현하는 과정을 모형으로 표현하고 각 활동을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이 마이클 포터의 가치사슬 이론입니다. 생산하는 제품이 많은 기업이라면 다수의 가치사슬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복수의 공급자와 물류 파트너까지 포함한다면 더욱 복잡한 가치사슬이 됩니다. 또한 여러 개의 가치사슬이 기업의 경계를 넘나든다면 결국 가치사슬은 서로 얽혀있는 가치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됩니다. 즉, 가치사슬은 가치 네트워크로 진화할 것입니다. 마이클 포터와 더불어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기여한 학자가 기어리 럼너와 앨런 브러쉬입니다. 이들은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비효율은 수직적 자일로, 즉 부서 사이의 공간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관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여러분의 교재 29쪽에 있는 그림과 같습니다. 기업 내 조직은 여러 개의 자일로와 같은 부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전형적인 IT 서비스 업체의 사례를 단순화한 이 조직도를 포터의 가치사슬 이론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업의 중요한 활동 부서인, 즉 수익인 매출을 창출해야 하는 영업부서에 고객의 구매 요구가 접수됩니다. 그리고 고객에게 제공될 제품이나 서비스는 여러 부서에 걸친 순차적인 과업 수행을 필요로 합니다. 이제 여러 개로 분화된 자일로 부서들은 원래 분업화, 전문화, 그리고 표준화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직 구조는 단순 제품이 대량 생산에는 적합하겠지만 다품종 소량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는 의사소통에 너무 많은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이는 자일로 싱킹 때문에 제품이나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도대체 어느 부서의 잘못인지 파악하기도 어렵고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조직 통합의 방법론으로 1980년대 중반 연구개발 부문에서 동시공학기법이 출현하기도 했습니다. 럼너와 브러쉬 메타 모델 중에 성과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성과 측정 항목을 수직 차원에서는 조직 레벨, 프로세스 레벨, 그리고 활동 성과 레벨 등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수평 차원에서 목적과 지표, 설계와 수행, 그리고 관리 체제라는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모두 9가지의 요소를 갖는 행렬표로 성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느 한 레벨 또는 하나의 관점에서 프로세스 모델링을 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각 레벨별로 목적과 지표, 설계와 수행, 그리고 관리 체제의 성과 지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성과 프레임워크는 성숙된 조직이 갖추어야 할 모든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관리 포인트를 검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지금까지 제3절에서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메타 모델에 대하여 학습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제1장 기업과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한 학습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어 제2장 프로세스의 이론과 역사에 대하여 학습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